이 아기 엄마 혹은 아빠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빨리 수학과 가서 치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아침에 수학과 갔더니 줄이 막 그렇습니다. 길게 늘어서 있고 또 많이 다쳐서 119 차 타고 다니는데 응급실 병원을 못 구해서 사망하는 실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. 그렇습니다.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?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진의 역량도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또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뭐 또 시체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네.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. 저희들이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의 숫자가 최하위입니다. 그리고 의료 수요는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의사에 대해서 어떤 법적 리스크라든지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을 법적 리스크를 많이 좀 줄여주고 또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 주는 한편 소아과, 산부인과 뭐 이런 응급 의료 또 뭐 외과, 흉부외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필수 진료에 의사들이 그걸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 또 지역의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이제 의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. 네, 대통령님 그 역대 정부에서 다 의료 개혁을 얘기했습니다. 특히 의사 수 정원 문제가 한동안 계속 논의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의사 협회라든지 의사 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의대 정원 확대 꼭 하실 건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얘기해 주시죠. 일단은 우리나라 그 고령화와 이런 것 때문에 의사의 수요는 뭐 점점 높아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증원은 이제 필요한데 네. 결국은 국가 정책이라는 거는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 되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그 의료 인력의 이런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. 과거에는 이제 선거를 정부들이 너무 많이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국내에서 의료 소비자인 환자 가족과 또 의료진과의 어떤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 다음은 또 아이 가진 학부모의 네. 입장. 그 일하는 엄마, 일하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.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또 뭐 일을 시키거나 그러면 사실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늘봄 학교죠. 초등학교에서 8시까지 이제 봐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당장 이 초등교사들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세요? 지금은 뭐 옛날 같은 대가족 제도가 아니고요. 전부 이제 핵가족 이런 상황이고 또 부부가 전부 사회활동, 직장생활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린 아이들을 방과 후에 방치하는 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래서 국가든 교육당국이든 또 지방정부 또 사회단체 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그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뭐 저희가 가야 할 뭐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. 방과 후 돌봄을 이제 학교 바깥에서 하는 지역 돌봄 센터를 제가 좀 다녀봤거든요. 네. 근데
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열악하고 초등학교들이 그래도 시설이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학교 돌봄으로 네. 그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고 올해 저희가 늘봄 학교를 대폭 확대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외부 교사를 많이 채용을 하고 또 교사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또 보상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또 정부 당국과 지방정부, 국가 또 많은 또 사회단체 이런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해 대립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조정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추진해야 될 그런 제도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앞서 드린 두 가지 질문은 사실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는 물론입니다. 질문입니다. 그 합계 출산율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.6. 그리고 지난해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. 그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. 노령화, 초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대충 의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국가가 지속 가능해야 하고 또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에 정말 중요한 헌법상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입니다. 일단은 1.0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약 20여 년 동안 정말 재정도 많이 투입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좀 구조적인 부분과 또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좀 나눠서 이번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좀 가동을 해서 뭔가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.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뭐가 차별화되는 겁니까? 사는데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꼭 느는 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저희들이 얻었고요. 저희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,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도한 또 불필요한 이런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니냐.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좀 휴머니즘에 입각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.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바로 그 지방 균형 발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대통령님 먼저